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 It's so easy.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쏘, 모델은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입니다. 제가 다이버워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상할 정도로 다이버워치 리뷰가 많지 않았네요. 만인의 브랜드 티쏘입니다. 티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된 브랜드고 체감하시는 것보다 대단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의 역사가 몇 년째다, 훌륭한 헤리티지를 지녔다, 이런 이야기보다 티쏘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시계업계에 아주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70년대 쿼츠 파동, 이때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오메가, 론진, 티쏘를 중심으로 스와치라는 그룹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 되었네요. 두 번째 위기는 2015년 스마트워치의 등장입니다. 애플워치 단 하나의 모델이 불과 4년 만에 스위스 시계 전체 출하량을 앞질러버립니다. 때문에 많은 시계 브랜드들은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손목시계라는 오브젝트 안에서 편안함, 저렴함, 친숙함이란 가치들은 불편함, 값비쌈, 낯설음이란 가치들로 바뀌고 있어요. 시계의 리테일가는 무섭도록 상승했고 시계의 영역은 사치품으로 시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계 위에 필름을 붙여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예전과 같이 시계 자체를 즐기기에는요. 그런데 티쏘는 그때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시스타라는 모델은 시계 애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현실적인 메리트가 많은 모델입니다. 다이버워치의 기본을 지키면서 훌륭한 성능의 무브먼트, 80시간의 긴 리접을 가졌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다이버워치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시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해요. 파도 모양이 음각으로 다이얼 안에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요. 이 파도 모양을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하이엔드 브랜드 브렉의 마린 5517의 다이얼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란 건 다이얼의 색감입니다. 이거는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우연히 발견한 부분입니다. 다이얼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얕은 바다의 색감, 다이얼 테두리 부분은 심해 바다의 색감을 가진 그라데이션 다이얼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색감이 변해요. 이게 변해요. 빛이 글래스 안으로 적당량 들어오면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색감이 혼재된 그 다이얼 맞아요. 얕은 바다의 색감은 청록색이 조금 섞인 느낌? 그런데 이렇게 다이얼 안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거나 각이 안 나오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살짝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깊은 바다의 색감과 비슷해집니다.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매크로 영역으로 봐도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티쏘보다 더 고가의 브랜드 당연히 있고 더 고가의 다이버워치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얼이 제 취향을 완전히 관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브랜드들이 조금은 긴장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글래스는 미묘한 돔글래스에 테두리 부분에는 인공적인 경사가 존재해요. 이 경사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 시계는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해요. 때문에 다이얼과 베젤 그리고 글래스 사이에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챕터링이 채워줘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챕터링이 전혀 보이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심심한 디자인의 챕터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래스 테두리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경사로 인해서 빛이 굴곡되고 우리의 시선이 챕터링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확실히 워치메이킹 내공이 대단해요. 베젤은 거친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잠수복을 입고도 손으로 쉽게 돌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이버워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베젤 인서트의 퀄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베젤 인서트의 퀄리티는 단순히 세라믹의 퀄리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색감, 경사, 클릭감. 보통 다이버워치의 베젤 인서트는 검정색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검정색의 색감이 시계마다 다 달라요. 한국말이 이런 게 좋아. 밤색, 검정색, 깜장색, 새까만색, 시꺼먼색. 이 베젤 인서트는 완전한 시꺼먼색입니다. 그런데 세라믹 인서트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한들 베젤과 케이스 간의 각도가 경사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인서트가 가진 퀄리티를 100% 뽑아낼 수 없습니다. 다이얼과 인서트가 따로 놀아요. 다이얼이 아름다워 보일 때는 인서트가 안 보이고요. 인서트에 집중하게 되면 다이얼이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브랜드가 가진 워치메이킹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티쏘는 기본기가 정말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죠.
클릭감은 제 취향을 조금 벗어나요. 저는 클릭감이 조금 묵직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베젤이 케이스 위를 확실하게 누르면서 돌아가는 느낌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베젤은 가볍고 경쾌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케이스는 조금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계의 사이즈는 46mm로 거대합니다. 평균적인 시계 사이즈가 42mm니까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손목 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손목 둘레가 17cm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사이즈를 감추려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장에서 이 모델을 손목 위에 올려보시면 빌런이가 말한 게 사실이네 라고 말하실 겁니다. 이 시계는 600m까지 방수가 보장됩니다 와 이 시계를 차고 600m까지 다이빙이 가능합니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속에서의 다이빙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첫째, 잠수 시간을 표시하는 명확한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는 단방향 베젤이겠네요. 둘째, 다이얼에 명확하게 보이는 분 표시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는 거대한 인덱스가 대신하고요. 셋째,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가독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야광이 필요해요. 넷째, 4800A의 자기장에 3회 이상 견뎌야 해요. 물속에서도 자기장이 있나요? 다섯째, 충격에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kg짜리 해머로 케이스와 글래스를 때리는 충격에 견뎌야 해요. 여섯째, 화학적 내성이 있어야 해요. 24시간 동안 바닷물 속에서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랩과 밴드는 장력 200N을 견뎌야 해요. 이 모든 조건들을 통과해야 ISO 6425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다이버워치로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시스타는요? 테스트를 통과했네요. 제가 만약에 다이버워치를 만든다면 케이스 100까지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약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티소는 이 모델에서 무언가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케이스 100의 디자인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같이 단단해 보여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디테일들을 가볍게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무브먼트는 파워매틱 80으로 80시간의 긴 리저브를 가졌어요. 한번 이렇게 긴 리저브를 경험하고 나서는 38시간대의 짧은 리저브를 가진 시계로 되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무브먼트의 핵심 부품인 밸런스 스프링이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충격과 자기장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네요. 브레이슬릿은 설명이 필요 없는 3연줄의 베이직한 디자인입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브랜드가 각자만의 퀵 릴리즈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티소는 이미 적용하고 있네요. 티소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